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압박 강도가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케네디 주일 미국 대사까지 나서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범위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 방공구역 설정에 대해 미국 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이 다음 주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 해명과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 미국이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보도로 LA에서 소재가 확인된 조선시대 헌종의 어보를 미국 당국이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사법당국이 도난 문화재로 인정한 만큼 조만간 반환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는 미국 최대의 쇼핑 시즌이 조금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부분의 대형 매장들이 홀리데이 프로모션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압박 강도가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케네디 주일 미국 대사까지 나서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범위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캐롤라인 케네디 신임 주일 미국 대사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일방적인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동북아 지역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Attempt to change the status quo in the East China Sea. This only serves to increase tensions in the region. 미일 외교안보 수뇌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척 케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전화 통화를 하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동북아 정세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행위로 오해와 오판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反発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ので、私どもとしてはいち早く撤回していただきたいし、これは認められないという姿勢ですので、アメリカも同じスタンスで対応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 미국과 일본의 동시 압박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관계 기간의 준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방공식별구역을 추가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中国政府有足够的决心和能力捍卫国家的主权。 미일 두 나라의 압박에 중국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동북아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중국의 일방적 방공구역 설정에 대해 미국 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이 다음 주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 해명과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 미국이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입니다. 중국에 대해 강력한 비난과 함께 B-52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무력 시위에 나섰던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하는 바이든 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해명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한중일 순방 관련 의제들을 설명한 미국 정부 관리는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의 최근 행동에 따른 갈등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 지도부에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 have urged and continue to urge the Chinese to exercise caution and restraint. And as you know, we're consulting with Japan and other affected parties throughout the region.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여론은 중국의 일방적 방공 식별구역 설정 의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미국 정부의 강경 대응 필요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중시하는 오바마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과 일본 방문 때에는 과거사 현안 해결을 독려하고 갈등 해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민간 항공사들의 안전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미국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젠 사키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현재 중국의 규정이 민간 항공이나 상업 항공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동안에는 미국 항공사들에 대해 동중국해 상공 비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일본과 한국 협의 없이 발표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히고 중국의 주의와 자제를 촉구한다는 미국 측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일본 및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중국의 주의와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보도로 LA에서 소재가 확인된 조선시대 현종의 어보를 미국 당국이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사법당국이 도난 문화재로 인정한 만큼 조만간 반환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LA의 수집가 로버트 무어 씨가 갖고 있던 것으로 KBS 취재진이 확인한 조선 18대 임금 현종의 어보입니다. 어보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보급 문화재입니다. I bought it in Connecticut 10 or 15 years ago from a company called Vallon Gallery. KBS 보도를 토대로 관계당국은 미국의 수사를 의뢰했고 미 국토안보수사국이 최근 전격적으로 이 어보를 압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LA박물관이 무어 씨로부터 구매한 문정왕후 어보도 함께 압수됐습니다. 지난 9월 반환된 최초의 집회 호조 태왕권 원판의 예를 따라 미국 당국이 압수한 어보 등 우리 문화재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쯤 한국에 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압수된 대한제국 어보 등 9점의 또 다른 문화재도 도난품 여부가 확인되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어보의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올해는 미국 최대의 쇼핑 시즌이 조금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부분의 대형 매장들이 홀리데이 프로모션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최대 연말 쇼핑이 시작되는 시기가 이때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점차 커지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강세로 위기를 느낀 오프라인 매장들이 서둘러 매장을 여는 분위기입니다. 대형 백화점인 메이시 체인은 올해 155년 만에 처음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전날인 추수감사절에 문을 엽니다. K마트는 아예 목요일 오전 6시부터 매장 문을 열어젖힙니다. 타겟은 저녁 8시, 토이즈알러스와 베스트바이도 각각 오후 5시와 6시에 매장 문을 엽니다. 검은 금요일이 아닌 사실상 검은 목요일인 셈입니다. 한편 쇼핑 시즌이 일찍 시작되는 만큼 절도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가의 모바일 기기들과 게임 기기들이 일제히 출시되면서 고가의 구매품들을 노리는 관련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LA 경찰 당국은 연휴 기간 각 지역 쇼핑몰 내부와 주차장에 추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관련 범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쇼핑객들에게는 구매한 쇼핑 물품들의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And basically hide it. If you're going to have belongings left in your car, we want you to hide it. That means keep it concealed. We suggest putting it in the trunk. Now that you've hidden it, we want to make sure you lock your car because if not, they'll open the car, they'll go inside and they'll look for what they want.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전국 소매연합은 약 1억 4천만 명의 소비자가 쇼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예상되는 평균 소비 금액은 $737로 지난해보다 2%가 줄었지만 앞당겨진 쇼핑 시즌 경쟁으로 체감 열기는 더 뜨거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오늘 저녁을 시작으로 최대 나흘에 이르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어제와 오늘 미 전역 곳곳에서는 한 해의 건강과 노고에 감사하는 다양한 자선 행사들이 열리며 추수감사절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They donate us turkeys so that we can hand out to charitable organizations here in my community, and then what they do is the charities take the turkeys and hand it out to individual residents. 미 전국의 주요 프리웨이는 여행을 떠나는 차량들로 오늘 오후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전체 형상을 빚고 있습니다. 오토클럽은 올해 연휴 기간 미 전국에서 4,340만 명이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4,400만 명보다는 1.5% 줄어든 규모입니다.
남가주의 경우 연휴 기간 동안 모두 320만 명이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추산되며 동부 지역은 폭풍으로 인해 많은 항공편들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어 항공 여행객들의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미 전역 각주의 고속도로 순찰대는 음주운전과 안전벨트 미착용, 과속 위반에 대해 최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늘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는 칠면조를 사면하는 이색 행사가 열렸습니다. 두 딸과 함께 로즈가든에 나타난 오바마 대통령은 사면 대상 후보로 선정된 두 마리의 칠면조, 팝콘과 캐러멜을 소개하고 이중 팝콘에게 최종 사면권을 부여했습니다. There you go, proving that even a turkey with a funny name can find a place in politics. As for Carmel, he's sticking around and he's already busy raising money for his next campaign.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과 노고에 감사하며 칠면조와 음식을 나눠 먹는 풍습이 있는데 백악관은 지난 1957년부터 칠면조 한 마리를 선정해 식탁에 오르는 대신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사면하는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윤락행위를 해온 한인 여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 경찰국은 지난 월요일 포트 앨런 지역에 있는 레인보우와 영스테라피 두 곳의 마사지 업소를 급습해 올해 39살의 이모 씨 등 모두 6명을 매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2달 전부터 함정 단속을 펼쳐왔는데 검거된 여성들은 함정 단속 요원에게 성적 행위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또 백페이지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윤락업소 광고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업주가 캘리포니아에서 비슷한 마사지 윤락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전국 단위의 매춘 조직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LA가 오는 2024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꿈꾸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오늘 남가주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베리 샌더스의 말을 인용해 LA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남가주 올림픽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올림픽 유치 의사가 다시 고개를 든 데는 최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미국이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지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 희망도시로부터 유치 계획을 제출받아 2015년 초에 후보도시 한 곳을 결정할 전망인데 여기에는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들도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는 2017년에 결정됩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62원 70전입니다. 이상으로 11월 27일 수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